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11일이죠. 4월 11일. 정말 우리 한반도와 그리고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를 합니다. 아마 지금 했겠죠. 아직 보도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국 시간 11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의 북한의 정세로는 평화 대신 대결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평화 대신 대결을 택하는 북한, 이제 죽는 길만 남았습니다. 자, 아직 최고인민회의 전체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고, 그리고 북한의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 태양절, 즉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 이 무렵에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할지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어제 노동당은 정치국 확대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바로 김정은이 주관을 했죠. 여기에서 나온 발언은 제가 분석을 해볼 때 지금 대결의 국면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겁니다. 이 대결의 국민으로 가려는 것은 이 대결의 국민으로 가려는 어떤 그 분위기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뭔가 좀 압박을 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확대회에서요. 조선중앙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10일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데서 나오는 중요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의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 라고 이제 김정은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 세력, 즉 미국이죠. 미국이고 또 우리 한국 내에서도 저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립적 민족경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 이 대한민국의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을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 포함한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립적 민족경제, 혹시나 이 단어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또는 북한을 따르는 그런 인사들에 대한 사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립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빨리 경협이 안 되면 밀수, 밀무역 이런 걸 통해서라도 도와달라, 이 말이지 않을까도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서 어떤 그 대화, 협력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진 김정은입니다. 자력갱생 27번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북한에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27번이나 자력갱생을 강조할 정도로 스스로 해나가자, 우리 민족끼리 해나가자,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재 속에서도 생존하자,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죠. 미국과의 대결에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자,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이 됐죠. 그런데 문책이 없었습니다. 왜냐? 여기 김영철이 그대로 지금 등장을 했어요. 지난 하노이 미북 회담이 결렬됐을 때 김영철 그 당시 통전부장, 지금도 통전부장이에요. 통전부장이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문책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경파인 김영철을 측근에 데리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책임을 진 사람은 김혁철, 그리고 아주 낮은 통역했던 여자, 이런 사람만 지금 책임을 지은 것 같아요. 통역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 그런데 오히려 미북
회담, 그리고 최근의 남북관계 이런 것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승진시킨 그런 또 분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김영철은 현직을 유지를 시켰고요. 최선희 외무성 부상입니다. 최선희는 비건 미국 그 아태 특별 대표와 함께 스웨덴에서 바로 뭐 합숙을 하면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었을 때 바로 그날 밤에 하노이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평양으로 가서 또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다 라는, 미국은 기회를 놓친 거다 라는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이 바로 최선희입니다. 그런데 최선희가 지금 현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도 아니에요. 그 후보위원 아닌 사람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후보위원을 거치고 그리고 중앙위원으로 승진하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코스인데, 최선희는 아예 후보위원도 거치지 않고 이번에 바로 중앙위원으로 승진해 버렸습니다. 파격적인 승진을 한 거죠. 또 있습니다. 현송월입니다. 바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에 한국에 여우 목도리를 두르고 와가지고 센세이션을 몰고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요. 지금 현재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송월이 역시 노동당 중앙위원이 되었습니다. 현송월도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하노이를 같이 동행을 했고, 그때 여러 이제 현지 시찰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미북 정상회담 또 남북관계 이런 데서 아주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리를 유지하고 또 승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 모습을 봤을 때 결국 미국과 잘못돼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박봉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각부총리죠. 이 사람이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박봉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실력만으로 식품공장 지배인에서 내각총리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표적 테크노크라트입니다. 기술 관료죠. 계획경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고, 김정일에 직언했습니다.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주도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23살 때 식품공장 지배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무런 줄도 백도 없이 그냥 이 내각부총리까지 오직 실력으로만 오른 사람입니다. 김정일 시대, 성군전지 시대 때도 김정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장군님의 지시가, 비록 장군님의 지시라 하더라도 경제 논리에 맞지 않으면, 우리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오히려 이 자식 이거 쓸만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잘 챙겨줬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또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게 이제 박봉주가 2002년도에 주도했다라고 하는 경제 관련한 제도인데요. 바로 장마당 경제를 일부 허용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또 2007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의 유류를 경제에 좀 쓰자, 이런 주장을 하다가 이제 군부의 미움을 받았죠. 왜? 군부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이권이 있는데 그걸 지금 이제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군부의 미움을 사서 결국은 이제 쫓겨났고, 그래서 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비날론 기업소 지배인으로 쫓겨나 있다가 2010년에 복권했습니다. 2010년에 경공업 부부장으로 복권했다가 2013년 김정은 시대 때 내각부총리로 승진을 했죠. 그런데 이 인물이 이번에 내각부총리를 내어놓고 당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의 성군 정치와는 달리 당 중심의 정치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가 굉장히 그 사람의 권력을 알려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과거 김정일 시대 때는 군에서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냐가 그 사람의 권력을 알려주는 척도였죠. 왜? 선군 정치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 중심의 정치 체계에서는 당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박봉주가
내각에서 이제 떠나와서 당으로 옮겼습니다. 자리를. 내각은 북한을 지탱하는 세 개의 큰 그룹 중에서 당이 있죠. 그리고 군이 있죠. 그리고 내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실은 가치와 권력이 가장 떨어지는 곳이 내각인데, 이 내각을 벗어나서 가장 강력한 권한의 당으로 와서 여기에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즉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 앞으로 자력갱생, 즉 제재 압박 속에서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자력갱생의 어떤 그 선두 경제정책을 이끌려고 하면은 더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김정은이 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 박봉주를 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권력을 더 실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미국과의 장기전을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젝트, 그리고 군사적 대결, 그런 분위기도 착착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하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정보 분석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동창리의 미사일 기지 복구가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동창리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동창리에서 언제든지 장거리 로켓,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신흥지역, 함경남도 그 신포 위에 있는 약간 내륙으로 들어가면 신흥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신흥지역에 고체연료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이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또 신포 잠수함을 생산하는 신포 지역에 신형 잠수함 건조 정황도 있다라고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보도인데요. 바로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꺾어지는 해인 70주년이었는데 올해 또 열병식을 한다. 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4월 15일 또는 4월 25일 경을 즈음해서 열병식을 할 것 같은데, 이 열병식에서 전략무기, 즉 ICBM, 그리고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전략무기, 핵무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뭐 국제사회와 대결 국면으로 가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열병식 때 어떤 무기가 등장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아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북한과 대결이냐 대화냐, 이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몇 시간 후면 회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운명이냐? 대화를 할 거냐? 아니면 정말로 북한의 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제재 좀 이렇게 해제 좀 해서 인도주의적 경제 협력은 좀 하자, 이제 이거예요. Good enough deal.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안 된다. 빅딜이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어떠한 제재 해제도 없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원안입니다. 여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당근을 제시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보를 얻어낼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보는 저는 전적으로 김정은에게 도움이 되는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은 정말 여기까지 넘어져 있습니다. 오뚜기가 아니고, 오뚜기인데 밑에 지금 중심이 흔들린 오뚜기예요.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여기를 바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또 중국이라는, 러시아라는 이 세 개의 발이 지금 받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발만 빼버려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발을 빼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 마음대로 뺄 수가 없죠. 그 발을. 대한민국이라는 발을 빼는 것, 이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발을 더 강화시키고 이 힘을 더 강하게 받쳐서 끌어올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부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제재를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북한 제재 해제 좀 해주세요. 김정은은 뭐 내가 미사일 쏘고
열병식 할 때 탄도미사일 보여주고 하면 어쩔 건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이것들을 그냥 확 막 해서 그냥 확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선언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우리 다 같이 신중히 지켜보고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